안녕하십니까. 617회입니다. 원산지법입니다. 물론 2차가 하고 1차 기출하고 1차 이론사하고 또 중복됩니다. 동부되지만 강의를 지금 올린 게 뭐냐면은 원산지 강의입니다. 강의가 유행별 가공품에 대한 문제고 3순위 사건 1순위 98% 그 얘기입니다. 시행령하고 되어 있는 거. 이걸 지금 일로를 어떻게 강의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유행별 3순위까지 해야 되는데 가공품 같은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유행별 표시 잘 안 보이네요. 여기 보면은 소금 같은 게 소금이죠. 소금은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식용으로 쓰더라도 강고등어는 고등어, 어디산, 천일염, 국산, 중국산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됩니다. 유행별 표시 기준, 그리고 통신 판매도에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는 같거나 크게 돼야 되고 제품명 가격보다 2분의 1 이상 이렇게 포장 면적에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10일날 강의할 때 좀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들어보시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위반 7년 가징금도 있고 7년 이하 또는 5년 이하 확정된 후에는 또 가중되고 가징금 있고 그렇습니다. 잊지 마시고 당신이 전해주세요. 멋진 사람이란 걸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5월 10일인데 6월 10일 됐네요. 이것도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보면은 12개 중에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또 기준을 강의를 좀 들어보시고 앞으로 아기라든지 쭈꾸미나 참치도 지금 12개 대상 식품 접객업입니다. 보셔야 되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되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 참치 뭡니까?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오징어나요. 오징어 저 잘 안 보이지만 오징어는 되는데 12개 표시인데 갑오징어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한치도 안 되고 이걸 좀 정리해놨고요. 당연히 천천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개 식품 적격업에서는 12개 시행령 별표에 있죠. 시행령에 있나? 별표에 있나? 그랬습니다. 제가 요번에 원산지 관계돼 가지고 표시 관계돼 가지고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식품 적격 집단 급식소 같은 데는 60포인트로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지금 하면서 저도 감을 느끼는 겁니다. 의무자는 판매업자, 강업자, 식품 적격업, 집단 급식소에 합니다. 이게 이제 의무자고요. 그리고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뭐냐면은 김용의 예대 시험입니다.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 그걸 제가 요번에 강의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5조 이항 가름 대체구 중 있잖아요. 그걸 적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걸 적고 그 다음에 당류 같은 첨가물이 있거든요. 그걸 또 면제됩니다. 그걸 적으라고 출첨 쪽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간세법이나 대무역법에는 벌크라든지 무포장이라든지 또는 외국에 요구한다든지 이런 말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원산지법에서는 면제 대상이 이것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 중에 있고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공품이 있고요. 잘 안 보이게 찍었네요. 하여튼 이걸 하면서도 김용희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고춧가루 같은 건 제외하는데 높은 두 가지라 이런 게 있죠. 고춧가루는 제외하는데 제외하고 두 가지. 이 얘기가 뭐냐면은 가공품 두 가지 이름을 적고 고춧가루를 별도로 더 적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세 가지를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순위 두 가지 무조건 적고 고춧가루도 적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품명을 쓸 때는 높은 순위 이게 또 3순위까지 쓰면은 그 제품명까지 또 써야 되니까 결국은 4가지까지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김용희가 지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보면은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다시 할 거니까 이런 게 있더라. 급히 찍다 보니 이리 됐거든요.
혼합 비율 생략입니다. 이거 생략도 할 수 있거든요. 최근 3년 이것도 이제 원산지만 포시 가능한데 최근 혼합 비율을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산지 포시의 면제와 혼합 비율 면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가능한 2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3회 이상 혼합 비율이 변경됐다든지 혼합 비율 포시할 경우 3회 이상 고체가 예상된다든지 이럴 때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시가까지 있는데 고춧가루 국산, 중국산, 베트남 있는데 좀 또 바뀌었습니다. 국산, 중국산, 베트남. 또 국산, 중국산, 베트남 바뀌었는데 이 기준이 되려고 하면 국내산으로 쓰려면 30%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두 개를 쓰는데 뭡니까? 고춧가루는 중국산, 베트남 30이 다 넘었잖아요. 그런데 중국, 베트남만 썼고 많은 게 중국, 베트남이죠. 한국산은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30이 안 되니까 못 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왔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가공품입니다. 사용된 원료는 물, 첨가물, 주정, 당류 제외한다. 이게 지금 면제 대상입니다. 오늘 모두 국산인데, 그래서 일괄하여 국산, 국내산 아무거나 포시하면 되고요.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 하나의 원료가 15% 알로면은 포장지에 그대로 변경 안 하고 1년만 씁니다. 이것까지 정리해가지고 보시고. 네, 저도 이제 강의 듣고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가 지금 작년인가 1차가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8, 12, 20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50 제곱 센티미터 미만은 8포인트입니다. 50 센치 제곱미터 센치 50 이상 3000 미만은 10입니다. 3000 제곱센치 이상은 20포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고 지금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조입니다. 거짓 혼동 위장 그리고 혼합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위장과 혼동이 있거든요. 혼동이 먼저입니다. 거짓 혼동 위장을 왜 필요하냐, 같은 조문인데 벌칙도 갔는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요번에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짓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거짓했다는 거. 근데 사업자라든지 이런 식품 직계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짓에서 이제 회피하려고 혼동이나 위장을 합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혼동과 위장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거짓, 혼동, 위장, 혼합을 별도로 구분했고 별표에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2차 준비를 하셔야 되고, 바르게 포시했지만 다른 곳에 이렇게 다른 유사하게 오해는 했다든지, 뭐 경기 미만, 국내산만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혼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장입니다. 위장은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거나 포시하지 않고 판매하고 다르게 한다든지, 진일장에는 국내산 원산지를 포시하는데 팔 때는 다른 걸 낸다든지 이런 게 위장입니다. 이걸 정리를 좀 해가지고 한두 개 정도 적을 수 있게끔 정리를 하셔야 되고, 실무상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포시 업무자는 아까 말씀대로 있었죠. 식품 적계급, 병원이라든지 학교 같은 데 하는 겁니다. 일반 음식점, 후계소,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나 집단급식소 1회당 50인 이상의 식차가 나가야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식품위생법에 적용되더라고요. 제가 좀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신판매입니다. 통신판매는 전자상거래가 되고 하지만 현재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로는 한글로 포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글 옆에다가 한문이나 영문을 변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 포시가나. 그러니까 한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로 할 때는 2번 이상 보이스를 하고요. 원산지와 같으면 일괄 포시를 됩니다. 전자매체. 그래서 이제 글자 크기는 가격 포시와 같거나 크게 같은 색으로 합니다. 같은 색.
말로 할 때는 1회당 2분 이상 말로 한다. 이게 통신 판매고요. 전자 매출 할 때. 근데 인쇄할 때는 주위에 표시하는데 위치 표시고 그 장소에 하고요. 글자 크기는 인쇄할 때는 색, 제품명, 가격 표시 위에 2분의 1 이상 표시하거나 포장 포면적 기준으로 적용한다. 2분의 1입니다. 인쇄 매체는. 그러고 나서 미포시, 포시방, 거짓포시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원산지법이 아니고 대무역법 관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갈 필요는 없고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상금입니다. 부정유통 포상금은 5만원, 50만원, 200만원까지 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포상금은 1건당 1인당 10건 200만원이니까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게 아니랍니다. 근데 좀 더 보완하겠지만 1000만원까지가 지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이 거래가 1000만원이냐 이거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현재로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은 건당 5만원, 50만원, 200만원까지는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짓포시 같은 거는 확정이 돼 가지고 유죄가 돼야 보상금을 줍니다. 좀 나오고 원산지법이란 것은 산자부에 대무역법이 있고 관세청에 있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이게 특별법입니다. 해수부, 농림, 관세청, 지자체같이. 포시 방법은 원산지에는 인쇄, 소인, 파금질 다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찰, 꼬리포까지도 다 됩니다. 본말, 옛날판, 스티커도 다 됩니다. 꼬리포 되는 것은 14조 그 품질 인정, 농수산물 품질 인정도 됐죠. 그러고 나서 그 포시하는 것은 made in, manufactured in, product in, product in, 그리고 made by 회사명, 주소, 공명, 그리고 country of original 국가명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 물품은 나중에 그까지는 깊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세트는 동일하게 됩니다. 동일할 때 개별 부분이 생략합니다. 그 다르면 안 됩니다. 각각한다. 원산지 포시법은 그 행정 제재가 있고요. 가트로 가진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원산지자 포시를 하잖아요. 원산지 포시를 하는데 제가 일단 5조에 원산지 포시해라. 근데 원산지 포시를 해라는데 그게 안 되면 가트로입니다.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가트로입니다. 그러고 나서 9조 1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시정명령에 의해 어긴다든지 또는 거짓했을 때는 공포명령으로 갑니다. 시정명령을 어겼습니다. 시정명령인데 어겼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근데 시정명령 이에 또 거짓 포시했으면은 그러니까 그 9조 1항 시정명령 판매 금지를 2회 이상 어겼다든지 또는 거짓 포시를 했다든지 하면 공포명령으로 갑니다. 그때 또 교육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자, 그걸 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6조 2항에 거짓으로 했을 때 그 2년간 이에 5배 이상의 가진 겁니다. 거짓입니다. 여기는 저 위장인가 그건 아니죠? 저도 좀 책을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산지 포시는 그 이식 승인을 받고 시합천대 있을 승인을 받고 양식을 하더라도 미꾸라지는 3개월, 흰다리 새우나 해만 가라비는 4개월 이상, 그리고 그 외에 뱀장어 등 같은 거는 6개월 이상 돼야 국산이 바뀔 수 있습니다. 원산지가 바뀔 수 있고요. 5조 1항 대통령에 따라 가지고 가공업자, 수입자, 출하자, 통신 판매 포함해서 판매자 이런 농수산물이라든지 가공품, 원료 같은 데는 그 포시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가트로가 5만 이상 1천만 이하의 가트로를 받습니다. 근데 이걸 그 9조 1항으로 시정명령을 들어가 버리면은 지정명령을 했는데 불이행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근데 시정명령 9조 1항을 그 2회 이상 어기잖아 지금 그러면은 공포명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5조 2항에 보면 가름 포시가 있습니다. 농수산물 품질 관리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가지고
포종국에 포시를 했다든지 천일염 포시를 했으면 천일염 생성 방식에 포시를 했습니다. 이 가름 구종을 저는 놓은다고 했는데 그 원산지 면제 대상은 이걸 써야 답이었습니다. 제가 한번에 봐도. 저는 이제 벌크 상태라든지 뭐 포장이라든지 외국이 요구했을 때 이걸 대무역법이나 간세법에 따라서 적었는데 그거는 그 문제고, 원산지법, 농수산물 원산지법의 면제 대상은 5조 이항의 가름 구종, 그리고 나서 변경이 됐다든지 가름 구종이라든지 시행령에 3조 물, 식품, 첨가물, 주정, 당류 같은 거 이런 거는 포시 안 해도 됩니다. 당류가 주 원료일 때는 당연히 포시해야 되지만, 그리고 수입국에 요구했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산지 면제 대상은 5조 이항 가름 구종, 그리고 시행령상 물, 식품 첨가물, 주정 당류는 포시 안 합니다. 단 당류가 주 원료일 때는 포시해야 된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름 구종 5조 이항이 놓았다 라고 생각하면은 남은 것이 6조 이항 6조 이항 6조의 2의 가징금이 올해 예상이 됩니다. 물론 벌칙 같은 건 당연히 준비해야겠지만, 작년에 이제 공포명령이 나왔거든요. 가징금이 나와야 되고 가징금 구간까지. 그리고 이제 원료 소금은 원료를 천일염과 정제 소금이 나중에 하기로 하고, 가공 소금 너무 깊이까지는 안 되더라도 올해 얘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98% 되는 것은 원료 배합인데, 한 가지 배합이 98% 이상이면 한 가지만 적으면 되고요. 두 가지 원료 이상이 이제 배합이 98% 이상이 두 개 다 적죠. 근데 두 개 다 적는데 거기서 소금이 그 고춧가루 있으면 고춧가루 별도로 적으라 그랬습니다. 그 외에 높은 순위 3순위까지 하고요. 만일에 제품명이 있으면 제품명까지도 별도로 또 추가로 적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시행령 3조 원료 배합에서 가나다라를 읽어보겠습니다. 가목부터 다목의 구정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이렇게 됩니다. 만일에 배추 70, 무 15였으면 고춧가루 10이면 고춧가루를 당연히 포함하고 고춧가루도 별도로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민감하다 고춧가루가. 그리고 나 식품적계급 같은 데는 제품명이 있으면 제품명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식품적계급에 포시해야 될 12개 있죠. 그럼 12개 오징어, 꽃게, 고등어, 이게 물론 이제 가트로가 1000만원 이하지만 1차 30, 60, 100만원, 식품적계급에는 거기죠. 5만원, 30에 15만원, 60이니까 30, 50만원, 100만원이니까 50만원, 이렇게 절반으로 되죠. 가트로가. 그거 맞을 건데, 가트로가. 저도 이제, 가트로는 좀 이렇게 정리 좀 하겠는데, 일단, 그것은, 일단 넙치 조피 불락 같은 거는 12개 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아기 쭈꾸미 참치가 그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통신 판매까지도 있지만 아까 전에 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의무자가 있었고 식품적배가 그짓 혼동 준비해야 된다 했고요. 그리고 12개가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포인트 좀 봐야 된다 했고요. 12개가 안 보이네요. 지금 봐야 되는데. 요거. 이게 더 잘 보입니까? 60포인트, 식품 적계급은 60포인트입니다. 요거 12개입니다. 식품 적계급에. 그런데 이거죠, 이거. 넙치는 포시입니다. 근데 도다리 가자미는 아닙니다. 참돔은 되는데 감성돔, 돌돔은 아닙니다.
민물장어는 되는데 먹장어, 붕장어, 바다장어는 아닙니다. 오징어 되는데 한치나 갑오징어, 하살오징어 아닙니다. 참조기 되는데 부채, 긴가이석태입니까? 뭐 이거 긴가이석태? 참조기인가 되는데 이것도 안됩니다. 긴가이석태인가. 꽃게가 되는데 삼정게라든지 킹크랩은 아닙니다. 킹크랩. 다만 물론 아니지만 포시를 했어요. 포시를 했는데 보니까 칠레산인데 메이드인 그 US로 했어요. 미국에 했어요. 그때는 거짓 포시가 돼버리죠. 그때는 처벌이 됩니다. 아닌 걸 했는데 그걸 거짓을 했으면 거짓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넙치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도다리하고 가자미는 안 해야 되는데 했어요. 근데 거짓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포시했기 때문에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안 해도 될 걸 했으면은 원산지 포시 위반으로 해가지고 거짓 포시수로 처벌됩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토탈 러브 캐치도 12개가 있고요. 식품 적개격. 다른 거는 좀 더 하면서 하겠습니다. 혼동과 위장까지 구분해 보고요. 제가 그 가진금하고 육조에 혼동, 위장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칙을 좀 이렇게 올해 좀 구조는 요 작년에 놓았으니까 구조를 이제 들어가면요. 그 농수산법에 5조 사망 처분은 이로는 거래금지 행위 금지를 제외하거든요. 그건 왜냐면 집단 급식소 식당 같은데 1회에 50명을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 거래금지 밥 먹지 마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지정명령만 가능합니다. 간지지정 도지사까지 구조 1항입니다. 근데 이거 1회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을 받고 2회 이상 되면은 공포명령 갑니다. 거짓 포시 때서도 공포명령 확정되면은 거짓 포시에 따라 확정이 되면은 역시 공포명령으로 갑니다. 이 작년에 놓았습니다. 혼동은 아까 바르게 포시했지만 국산만 이런 식으로 오인하는 거 위장 숨기는 겁니다. 잘 꼽았는데 안 보이게 한다는 이게 위장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구조의 2입니다. 올해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교육입니다. 교육. 지금 인터넷 교육은 안 됩니다. 안 되고 거짓 포시를 했다든지 그리고 미포시 이해 적발이 돼야만이 교육을 받습니다. 구조의 2는 교육인데 교육을 안 받으면 통지받고 3월 때는 안 받으면 500만원 알로입니다. 그렇지만 그 세부적인 건 뭡니까? 30만원, 60만원, 100만원을 그 가태로 받습니다. 예,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통지, 그러니까 적바로 공무원은 2월 내에 통지를 합니다. 교육받아라고. 통지를 하면은, 적바로 2월 내에 통지를 하면은, 통지받고 3월 내에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급하면 사당대, 부사장이 갈 수도 있는데, 인터넷 교육은 지금 삭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육은 그 대상이 뭐냐면요. 거짓 포시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6조를 어긴 거죠. 그리고 미포시 구조 1항에 따른 확정됐거든요. 이 내용이 5조 또는 6조를 위반해놨고 그 다음에 더하기 구조 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러니까 구조 1항에 처분이 확정되었으니까 구조 1항이 뭐냐면입니까? 농림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 간지장, 지도지사는 5조 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 단각고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5조 사망, 식품적개원, 거래행위 금지는 제외한다. 포시형, 변경, 삭제, 시정명령 등 시정명령, 가공품 판매, 거래행위 금지. 그러면 여기서 구조 1항을 확정돼야 됩니다. 그럼 결국 구조 1항이 확정된 개구에 원산지 포시에도 교육을 이수한다. 결국은 뭡니까? 5조 6조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단각고 하는데, 거짓 포시보다 미포시 이해 적발,
이거는 조금이 좀 그거 아니네. 일단 구조 1항을 저 처분이 확정되면요, 시정명령 거래행위 금지가 확정이 되면은 그거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 되는데 되고, 만일에 시정명령을 받다든지 구조 1항 확정시,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받는다든지 이행 변경 삭제라든지 거래행위 금지, 이게 이제 금지 확정이 된 후에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통지받고 3월 내에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정보 제공도 되고, 정보 제공이 10조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농림축산부 해수부 장관은 원산지 포시 관련된 정보 및 방사능 물질이 유출된 국가에 대해서 국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정보를 제공할 경우 사조에 따른 심의에, 그러니까 농수산품질관리법 심의에 거칠 수 있다. 이렇게 작년에 놓았고요. 그럼 명예감시원요. 명예감시원은 지도, 홍보, 계몽, 신고입니다. 경비 지급할 수 있고, 시도시사까지 경비 지원할 수 있고요. 포상금 이게 이제 계속 보완이 되는데, 아까 5만원, 500만원, 200만원 있었지만 1인 1건 2천만원 이하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개정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로 1000만원까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고는 한 건당 200만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건가 좀 더 보완을 하고, 농림부라든 농림하고 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쪽으로도 알아보니까 1000만원을 초과를 못하게 해놨답니다. 워낙 파파르치가 많아가지고 그랬다는데, 요즘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원산지법 1차 이론서 123에서 지금 그리고 나서 벌칙이 있고요. 16조 이제 벌칙을 보면, 구조 1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구조 1항과 시정명령과 거래행위 금지죠. 그 다음에 벌칙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은 6조를 어긴 겁니다. 거짓 혼동위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조 1항 그 이항을 어기가지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변가를 받고 나서 1항이 죄로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재범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변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사니까 굉장히 민감하고, 이것도 좀 더 정부에서는 또 올릴 생각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가 벌칙을 좀 고민해야 되고요. 적는 것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아까 구조 1항을 어긴 거고, 양벌 구정이 있고요. 가트로가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 이거 세부적으로 정리해야 되고요. 그다음 교육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통지받고 3월 내에 인터넷 교육 안 됩니다. 대련도 지금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혼동위장을 이번에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차를. 그런데 포인트 같은 것도 아까 전에 말한 꼬리포까지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일괄 안내 표시판은 20포인트고, 그리고 3000 제곱센치 이상은 20포인트, 53,000 제곱센치 미만은 12포인트, 포면적의 50 제곱센치 미만은 8포인트. 이것도 기출이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지금 1차 이론서. 그리고 통신 판매 한글로 되고, 전자매체 글로 한다든지 2번. 인쇄는 가격 제품명 가격 표시 글자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같은 색으로 한다. 집단 급식소의 표시는 60포인트로 한다. 이슬 승인 후 원산지 평가는 3개월에 장식된 미꾸라지, 4개월 흰다리 새우, 6개월 된장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좀 더 깊이는, 혼동과 위장은 140페이지 있습니다. 140페이지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617까지 해가지고 내일까지 강의 올리고, 모레는 오후 4시, 그러니까
일요일날 12월 12일 4시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강의 올리고 있으니까 내일까지 강의를 오늘 6개 올렸습니다. 간단해 가지고 제가 강의한 것도 잘못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원하는 차원에서 지리적 포시, 그리고 69, 70조 이하의 그 지정해역 협사, 그리고 원산지 포시, 그리고 2차 과목까지 해가지고 6회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2일 날 뵙겠습니다.